다들 잘 보고 계십니까? 아주 오랜만에 전기 기술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자 돌아왔습니다. 저는 요즘에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 없었어요. 저번 영상에서 제가 풀링이라는 공정, 그 작업을 편집해서 올렸었는데,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 보면, 이제 큰 케이블들을 전기실에서 각 층마다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올리는 작업들을 통칭해서 풀링이라고, 당기는 작업이라고 이제 전기용어로 명칭을 하고요. 그 풀링이라는 작업은 지금 위에 보시는 화면에 보이는 트레이라는 전기 부속품을 이용해서 그 전선을 위에다가 띄워 놓습니다. 과거에는 이 트레이가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던 자재거든요. 저 트레이 밑에는 전부 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, 최근에는 노출 인테리어가 최근 한 4년 전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하더니, 이제는 트레이를 노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그대로 띄워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, 또 최근에 갔던 카페에서는 이 트레이를 이용해서 에어컨 배관을 전부 다 트레이를 태워서 이동시켰더라고요. 보통 배관을 감추려면 이렇게 셀을 절곡해서 이쁘게 마감을 하는 경우,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는데, 이렇게 트레이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전기 자재를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. 어쨌든 저렇게 케이블을 우리가 풀링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케이블을 포설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케이블이 꺾일 때도 안쪽부터 꺾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바깥쪽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선을 이렇게 쌓는다고 표현해야 되나? 이렇게 배치를 하게 돼요.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선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. 왜냐면 그 뒤에도 계속 선이 들어올 거고, 추후에라도 뭔가 유격이 생겨서 선이 틀어지면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안 이쁘니까. 그리고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죠.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모든 풀링 작업을 함과 동시에 항상 풀링 전선 한 개를 당기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저 케이블들을 트레이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. 주로 곡선이 생기는 부분, 그 엘보라고 하는데, 엘보가 있는 그 앞뒤 전후에는 케이블을 최대한 많이 촘촘하게 쳐서 튼튼하게 고정을 하고요. 직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케이블들이 다시 다른 케이블로 올 때 다시 그 무게로 인해서 잘 펴지기 때문에 촘촘하게 하지는 않고 꽤 넓은 간격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묶어줍니다. 이렇게 어차피 케이블 자체가 트레이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 케이블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없어요. 다만 케이블 자체가 이제 나중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장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요. 그때 뭔가 노곤노곤해지고 할 수 있어서, 그때 혹시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거죠. 이 케이블 타이 작업은 풀링 작업을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상에서 할 때도 해야 되지만, 지하에서 메인 이제 전기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케이블 포설을 할 때도 항상 작업을 합니다. 아마 제가 케이블 지하에서 작업하는 것도 다시 또 풀링을 올릴 건데, 그 작업을 할 때는 정말 허리가 아파서 정말 저 케이블 타이 치는 게 정말 싫어요. 여하튼 전기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케이블 타이를 항상 활용을 하고,
이렇게 풀링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사실 영상에 처음 올리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는 까대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을 때라 그 영상만 쭉 보는 사람들은 전기공이 흡사 우리가 TV에서 봤던 벽돌 메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,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기 기술자는 일용직 노동자는 아니고요,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입니다. 그래도 요즘에는 최근에는 주변에 좀 젊은 전기 기술자들이 좀 데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긴 해요. 요즘엔 그분들 보기 전까지는 정말 주변에 다들 60대, 70대도 있어요. 그렇게 나이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도대체 누가 이걸 이어받을까 하는 우려가 참 많았거든요. 뭐 여튼 그분들, 그러니까 지금 60대, 50대인 분들이 전기를 처음 할 때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전기공이 되게 필요했던 시기고,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임금이 되게 높았다고 해요. 지금의 임금과 별반 차이가 안 났다고 하거든요. 근데 물가는 20년 동안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기 기술자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전기 기술을 더 많이, 전기라는 걸 더 많이 사용하고 기술자가 더 필요해지는 건 맞지만 기존에 있던 전공들이 원체 많고 그분들이 은퇴를 하는 시즌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, 또 그와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고는 있거든요. 그래서 금액이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, 임금이. 그런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아마도 이제 기술자들이 은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전기 기술자들의 보통 임금들이 꽤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. 뭐 건축 기술에서, 건축 현장에서 어떤 기술자든지 전부 다 필요한 기술자들이지만, 전기 기술자들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이기도 하고 또 대체가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 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단기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10년 뒤 정도를 좀 바라보고 꾸준히 기술을 익히고 잘 버티고 있는다면, 존버라고 하죠. 존버하면 그 뒤에는 다른 공정들, 그리고 다른 사람들, 다른 친구들이 그 연봉을 보고 되게 부러워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. 게다가 그때가 되면 버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. 실례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, 불과 10년 전,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직업이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인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, 그랬지만 지금은 꽤 많은 매체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.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돈은 잘 버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습니다. 전기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. 외부에서,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공사학탄에서 일하는 노가다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겠지만, 실제로 들어와 봐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이제 또 다음 영상을 만들어 저는 가볼게요. 안녕. 그리고 말이죠, 정말 저는 제 영상을 아무도 안 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구독도 해주시고.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남겨보도록 할게요. 이제 조금씩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도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있고 해서
기존처럼 무식하게 하루 종일 찍지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누는 지금의 이 콘텐츠도 가겠지만,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하루에 뭘 했는지, 뭐 출근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, 이러한 제 다이어리 같은 일기들을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도 제작할 예정이니까, 그것들 통해서도 또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이거 맨날 찍고 있으면 같이 일하는 그 형님들이 이걸 뭐하러 찍냐며 핀잔도 많이 주고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찍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면 제가 안 해도 누군간 다 할 거라고 막 뭐라 하시는데, 그래도 다들 협조적이십니다. 다들 알고 있나 봐요. 어쨌든 전기 기술자들이 유입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요즘 좀 많이 궁금해졌거든요. 그럼 이제 진짜 갈게요. 안녕.